자, 이번 달 교육인 보금가공. 자, 보금가공을 여러분들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황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황변은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사과를 여러분들 반 딱 자르면은 처음에는 하얗습니다. 하얗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갈변 현상이 와요. 이게 대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황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룩도 똑같아요. 얼룩도 똑같이 처음에 음료수라든지 과일즙이라든지 음식물들이 묻었을 때 처음에는 갈변이 안 해요. 황변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 겨울철에는 황변이 잘 안 돼요. 왜? 이거는 뭐냐면 음식물이 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오늘 조리해가지고 겨울철 같으면은, 물론 요즘 아파트 집안에는 온도가 있으니까 빨리 상하겠지만은, 바깥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영하 5도, 10도 이럴 때는 바깥에 나눠보세요. 썩습니까? 안 썩어요. 그래서 겨울에 묻은 얼룩은 황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울 옷을 봄에 세탁할 때는 때가 잘 나가요. 얼룩이 잘 빠져요. 한데 여름 옷 있죠. 여름에는 얼룩이 묻으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이 되고 음식이 상하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썰고 그래 되죠. 부패되고 음식이 부패되고, 그와 똑같이 섬유에 묻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썩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세제만 사용해도 다 빠집니다. 그런데 얼룩이 썩었다. 그러니까 산화된 거예요. 산화. 자, 보면은 황변된 부위에 산소를 넣어주어 누른 황변이 사라지고 온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다. 산화라고 하는 말이 있고 환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보시다시피 산화는 수소와 결합해가지고 산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산소를 잃으니까 누렇게 된 거예요. 근데 환원은 또 반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건 가공에서 쓰는 표백제는 산화 표백제를 써야 됩니다. 산화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고 환원 표백제를 쓰면은 색깔이 다 빠져봅니다. 산화 표백제는 색을 빼는 게 아니에요. 색을 빼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나 사람 몸에서 나온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썩었을 때 그것만 빼내는 거, 색은 못 뺍니다. 그런데 이염이죠. 이염. 우리가 옷이 황변 현상이 왔다. 흰 옷이 겨드랑이가 노래졌다. 카라가 노래졌다. 특히 와이셔츠 보면은 카라가 노랗게 변하잖아. 그죠? 흰 와이셔츠들. 그러면은 노랗게 변하니까 노란색이잖아. 갈색이잖아. 갈색. 근데 예를 들어서 염료 중에 갈색 염료가 옷에 묻었다. 그러면 그걸 황변 현상으로 보고 산화 표백제를 쓰면 안 빠진단 말이야. 색소가 이염된 거야. 색소가. 그걸 잘 구분해. 딱 두 가지면 구분을 잘 해야 돼. 이거는 색소가 묻어서 되는 거, 누렇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은 음식물이나 사람 몸에서 나온 것들이 묻어서 누렇게 된 것인가? 이거 두 개 판단을 잘 해야 돼. 이 두 개 판단 못하면은 표백제를 두 가지가 있는데 산화 표백제, 환원 표백제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 이것만 귀에 따까리 안 들어오고 얘기하지만은 산화 표백제는 음식물이 오래됐을 때 쓰는 것이 산화 표백제다. 환원 표백제는 색소가 이염됐을 때 쓰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게 있어요. 산화 표백제는 색은 못 뺀다.
색상은 못 뺀다. 근데 환원 표백제는 색상을 뺀다. 자, 그러면은 흰색 같은 경우에는 환원 표백제 써도 돼요, 안 돼요? 흰색. 흰색 같으면은 색소를 빼는 거니까 환원 표백제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써도 됩니다. 흰색이니까. 근데 흰색이 아닌 베이지색이다. 아니면 아이보리색이다. 뭐 핑크색이다. 이럴 때 만약에 환원 표백제를 쓰면 어떻게 돼요? 하게 됩니다. 탓을 됩니다. 그래, 환원 표백제는 흰색에는 쓰는 겁니다. 흰색에만.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모르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앞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흰색에만 생각했는데 색깔에는 아이보리색, 검은색, 뭐 아이보리색, 노란색 뭐 다 쓸 수 있는 원단에 있어요. 환원 표백제를. 폴리나일론. 폴리나 나일론은 색깔에 관계없이 환원 표백제를 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러면 자 봅시다. 답이 딱 나오잖아. 요즘 패딩 잠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패딩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패딩 잠바인데 몸판은 빨간색이고 팔은 하얀색이었어. 아니면 등판이 하얀색이고 앞판은 빨간색이요. 그런데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 흰색으로 묻었다. 뭘 써야 됩니까? 산화 표백제가 있고 환원 표백제가 있어. 두 가지가. 뭐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환원 표백제 써야지. 산화 표백제는 색을 못 뺀다 그랬잖아. 환원 표백제. 그 환원 표백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레쥬런, 하이드로설파이드. 하이드로설파이드나 레쥬런은 색을 빼는 겁니다. 그게 환원, 지금 제가 얘기한 하이드로나 레쥬런은 상품 이름입니다. 상품. 우리가 그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뭐 여러분들 많이 쓰지 모르겠지만 미원을 많이 쓰잖아, 미원. 그럼 미원은 상표 이름이지. 그건 조미료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조미료가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이드로설파이드도 그렇고 레쥬런도 그렇고 이거는 환원 표백제의 상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환원 표백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이 묻어가지고 아니면 내 몸에서 나온 땀이, 겨드랑이 땀이 나와가지고 흰옷이 누렇게 됐다. 겨드랑이, 카라가 누렇게 됐다. 이럴 때는 산화 표백제를 쓰는 거예요. 산화. 그러면 산화 표백제를 여러분들 쓰는 것 중에 대명사가 뭐냐? 제일 먼저 황변 제거의 달인. 그럼 바이오 황달. 그 다음에 얼룩배기용으로는 엘로스탱. 그 다음에 세탁용으로는 원샷 효소세제. 요렇게가 산화 표백제가 들어있는 상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즉사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산화 표백제를 쓰고 환원 표백제를 쓰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두 개가 산화 표백제와 환원 표백제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정의를 내립시다. 산화 표백제는 색은 못 뺀다. 하지만은 누렇게 된 것들은 다 뺀다. 색소가 누렇게 된 거 말고 누렇게 된 건 다 뺀다. 자, 그러면 쓰는 거는, 자, 색깔 있는 옷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색깔 있는 옷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지요, 산화 표백제는. 헷갈리지 말라니까. 환원 표백제와 산화 표백제를 헷갈리시면 안 돼. 산화 표백제는 색깔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다. 섬유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다. 섬유에 관계없이. 자, 산화 표백제의 대명사로 보면은 산화 표백제를 만드는 주 원료가 뭐냐 아셔야 돼요. 산화 표백제를 만드는 주 원료는 과탄산나트륨과 과산화수소예요. 여러분들이 과산화수소, 과탄산은 익히 들어봤고 사용하신 분도 많이 있죠. 근데 요거는 거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칠은 화공약품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쓰려면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물론 과탄산으로 만드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은 안전성이 있어요.
탈색의 우려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과탄산 나트륨을 가지고 색깔 있는 옷에 한번 써보세요. 색깔 있는 옷 쓰면 색깔 탈색됩니다. 과탄산 나트륨은. 그런데 그 산업 표백제의 주 원료인 과탄산 나트륨으로 만든 황변 제거의 달인이나 그 엘로스테이라든지 뭐 원샷 효소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을 때 탈색이 되냐 말이야. 그건 탈색이 안 돼. 왜냐면 그 탈색 안 되는 안정보호제를, 색상 안정제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세제 만들 때 주 원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탄산은 물에 빨리 안 녹아요. 과탄산 나트륨은 물에 빨리 녹지 않아요. 우리가 세탁할 때, 세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세탁기에 세제를 넣죠. 세제를 넣고, 여러 가지 산화 표백제를 넣습니다. 넣을 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과탄산 나트륨이 싸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니까 그걸 사용을 해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탈색 현상이 왜 생기냐면, 첫째, 거칠러요. 입자가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입자가 모래알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검정색이나 청색이나 빨간색에 돌아가면서 모래알이 쉽게 말하면 샌드 빼빠입니까? 빼빠. 모래알이죠. 그 가루 자체가 옷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휘가리가 가요, 휘가리가. 쉽게. 그리고, 세탁하실 때, 세탁에서 최초 때가 제일 잘 빠지는 시간이 5분, 세탁 시작과 동시에 5분 안에 어지간한 건 다 빠져요. 근데 그 과탄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래 알갱이다 보니까 그런데 뜨신 물에 쓰면 또 다행인데 뜨신 물에 안 쓰고 또 찬물에 써요. 찬물에 쓰다 보니까 잘 안 녹아요. 그 나중에 세탁하고 난 다음에 탈수하려고 하면 그 가루가 허옇게 남아 덜 녹은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탄산 나트륨 시중에 많이 일반 세탁소도 많이 쓰고 있어요. 탈색 제일 많이 돼요. 휘가리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세탁이 끝났고 탈수까지 했는데 보면 옷을 꺼내면 접혀있던 부위에 보면 허연 가루가 그냥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녹아요. 근데 여러분들 쓰고 있는 원샷 효소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써보세요. 금방 녹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분해가 잘 되고 빨리 녹고 5분 안에 그 효과를 다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쪼매난 그릇에 빈 통에다가 찬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과탄산 나트륨 요즘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과탄산 나트륨을 한번 부어보세요. 부으면은 그걸 부르르 올라옵니다. 부르르 올라올 거예요. 막 이래. 기포가 막 생길 거예요. 근데 기포가 어느 정도 생기고 썩어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생기면서 안 녹아. 알갱이가 밑에 끄적끄적 있어요. 기포가 생길 때 산소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빨리 안 녹으니까 옷에 흡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과탄산 나트륨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화되어 있는 안정적인 거 쓰시면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황면 제거의 달인이고, 황면 제거의 달인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보건 가공하는 세탁소들은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엄청 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 세탁 특공대 있죠. 그건 제가 납품하는 데가 아니고 거래처에서 거기 납품한다더라고. 막 100통씩 200통씩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왜냐면 어차피 이제는 옛날에는 황면대가 들어오면 누렇게 대가 들어오면은 안 빼줘도 돼. 내가 못 빼면 옆집도 못 뺐거든.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내 못 빼면 이 사람 옆에 있는 경쟁 상대도 못 뺐어.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기술이 전체 다 공유화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업체가 다 알아.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보잖아. 기술 다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약품이나 세제 좋은 걸 쓰지 않으면 기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내가 뭐 세탁 기술이 없어서 뭐 교육받으러 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하고 경쟁했을 때 특별한 기술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같은 교육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고객들한테 특별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황변은 기술이 아니에요. 황변 빼는 거는 기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황변을 빼면서 황변도 빼고 색깔도 빼뿌는 거야. 문제는 그게 문제야. 안 배운 사람은 황변도 빼면서 색깔까지 다 빼뿌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놈의 그 약재 가격이 무엇이라고 사고가 나면 그 약재 몇 배의 값을 물려줘야 되는데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황변 제거에 다니나 바이오 황달 쓰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나요. 근데 과탄산 나트륨 쓰는 사람은 사고 나요. 그 과탄산 나트륨이 싸요. 하지만은 사고 위험성이 엄청 많아요. 과연 그럼 여러분들 뭐 쓸 거예요? 안전적으로 되어 있는 제품화 되어 있는 걸 쓰시라는 거예요. 그거 쓰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탈색 사고도 안 일어나요. 탈색 사고가. 왜 그럴까요? 바이오 황달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자 한번 보세요. 바이오 황달은 그 속에 파우더로 된 효소도 들어가 있고 그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파우더로 돼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금방 녹습니다.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럼 옷에 데미지 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녹기 때문에. 근데 과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녹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짙은 색깔들은 탈색의 우려도 많고 희까리 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뭐 산화표백제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흘러갔는데, 산화표백제는 색깔을 탈색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환원표백제는 색깔을 탈색을 시킨다. 그래서 흰옷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환원표백제는. 그런데 환원표백제는 색깔 있는 옷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단 폴리에스테르과 나일론에 준해서 그렇다. 일반 모직이나 면이나 실크에는 색깔인 데는 절대 사용 불가. 환원표백제.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우리 세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염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황변이 됐을 때, 그 이외에는 얼룩이 뭐 여러분들 특별한 얼룩하면 뭐 볼펜 얼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약품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하루에 볼펜 묻어서 들어오는 옷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보다 그건 하루에 한 개 있을까 말까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색깔이 묻어서 오든지 아니면 제일 많은 거는 때가 묻어온 거죠. 때가 묻어온 거 중에서 빨리 안 빼주고,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세탁을 다 해가지고 집에 보관을 했어요. 보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입으려고 흰옷을 이제 꺼내봤어요. 흰옷을 꺼내보니까 옷이 다 누래져 있어. 흰옷이. 분명히 그건 가정이에요. 가정 지금 내가 얘기하는 가정,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용 세탁을 했을 때 흰옷을 분명히 빨아서 보관해놨어. 작년 여름에 흰옷 빨아서 보내놨다가 이제 올해 입으려고 흰옷 요즘 이제 반팔 많이 이제 입을 때잖아. 또 꺼낸데 보면 흰옷이 누리둥비하게 돼 있어. 전체적으로 누래. 왜 그럴까요? 분명히 빨아서 여놨어. 안 빨아서 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착용하고 세탁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착용하고 보관을 해놓으면은 내 몸에서 나왔던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게 누런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입으려고 보면 옷 전체가 특히 겨드랑이나 목 주변에는 누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집에서 못 빠니까 세탁소 또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빨아서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고 헹굼을 충분히 하지 않고 옷에 넣어놓으면 처음에 빨아서 놔놓으면 하얘요. 이게 보관하면서 알칼리가 산소하고 만나면서 갈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릇끼리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와요. 이거는 좀 창피한 소리인지 모르는데, 신발 만드는 사람이 헌신 신고 감 만드는 사람이 헌가 쓴다고. 세제 만드는 세제 회사 사장이며 세탁 기술 가르치는 선생인 내가, 내 베개가, 우리 집사람이 베개가 누구다 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기술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 그냥 이거 쓰락하면서 갖다 놓고 집에, 우리 집에는 다 우리 새 집밖에 없어요. 내가 뭐 마트에서 사쓰겠습니까? 원샷 효소세제를 갖다 준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안 쓰더라고. 근데, 어젠가 보니까 갑자기 베개에 껍질이 있고 안에 속이잖아요. 그죠? 속에 보면은 어때요? 껍질은 빼서 빨지만 속은 어때요? 안 빠니까 우리 머리에서 나온 머리기름이라는데 피지라는 이런 것들이 안에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원샷 넣고 빨았다 이거. 그러니까 막 하얘졌다고. 와, 이거 좋네 이거. 진짜 이거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도 한 베개 피는 그 끝에 있는 피 말고 속 한번 뜯어보세요. 특히 침대 있죠, 침대. 이거, 나 침대 저거 껍데기 뺏길 수 있으면 확 뺏기가 빨았으면 속 편하구만.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빤스 하나만 입고 자요. 나는 옷이 몸에 걸치면 잠 못 자. 그러면 내 몸에 피부에서 어디로 다 갑니까? 물론 침대 패드도 깔지만은, 패드 밑에 파고듭니다. 내 몸에서 나온 땀이라는 사람이 자면서 땀이 1리터가 뭐 나온답니다. 500인가 1리터가 몸에서 나온대. 그럼 그걸 침대 커버가 다 흡수하는 거야. 그게 만년 황변인 거야. 만년 황변. 그 침대 적어도 침대 만드는 회사에서 저 껍데기를 뺏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한 번씩 빼가지고 한 번씩 빨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못 뺏기니까 저거는. 그래서 일반 다른 세제들은 황변된 걸 못 빼요. 일반 세제는. 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히노키라든지 파워풀 저거 황변은 못 빼요. 저는 황변은 아무리 파워풀 세분이 좋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다 하겠고 내가 좋다 하지만은 실제 저거는 황변을 못 빼. 그럼 황변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 저값 다 빼줘. 원샷이나 황달 같이 넣으면 돼. 세탁할 때 같이 넣고 온도 좀 뜨뜻하게 해가지고 빨아보면 다 빠져봅니다. 그냥 세탁하면서 다 빠져본다고. 황면 거지. 구태여 보건 가공은 할 필요가 없이 세탁하면서 쉽게 뭐든지 쉽게 가는 게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나야 돼요. 한 방에. 맞죠? 세탁 한 번 하고 또 보건 가공하고 두 번 해야 되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머리를 한번 회전을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와 약품들 중에 이거를 조합을 하면은 내가 일을 좀 편하게 할 것이다. 간단해요. 파워풀 세분의 바이오 황달이나 아니면 황면 제거의 달인을 섞어서 빨아보면은 한 방에 웨트 클리닝과 보건 가공이 동시에 돼버립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흰 옷만 보건 가공하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 있죠. 빨간색, 노란색 우리가 봤을 때 색깔이 화사한 것들 있죠. 그리고 검은색도 보건 가공을 해야 돼요. 보세요. 흰 옷은 누래지면은 육안으로 누른 게 보이잖아. 흰 옷은. 그런데 이거만 좀 나오네. 흰옷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누르는 게 보이니까, 이거는 황면이 됐구나. 근데, 검정 옷이라고 황면이 안 됩니까? 분명히 황면이 되어 있어요. 노란 옷도 마찬가지고, 빨간 옷도 마찬가지고, 파란 옷도 마찬가지야. 황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누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볼까요? 색깔이 죽었어요. 노란색이, 원래는 처음에는 새 옷을 샀을 때는 화사한 노란색이었어. 그럼 핑크색. 그럼 빨간색, 이런 게 색깔이 엄청 곱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황면이 되니까 칙칙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걸 보건 가공하면 색깔이 확 살아나요. 새우 같은 느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리 다시 하지 마세요. 저는 딱 내리고 확실한 것만 얘기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객 옷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한번 해보세요. 색깔 있는 옷에다가 산화 표백제인
바이오 황달이나 원시아 효소 세제를 가지고 한번 세탁을 한번 해보세요. 옷이 색깔의 선명도가 달라져요. 특히 보면은 지금 사장님 입고 있는 앞에 카라에 보면은 검정에다가 흰 줄이 들었잖아. 지금 보면은 그런 거 많죠. 검정 옷에 흰 줄 들었는 것들. 그런 거 보면 오랫동안 흰게 보건 강우 세탁을 안 했기 때문에 검정 때문에 그냥 일반 세탁만 했단 말이야. 근데 저거를 보건 강우제를 넣고 세탁을 하고 나면은 흰 줄이 스매하게 하얗게 나와요. 옷이 세탁소에 갔다 오니까 옷이 완전 새 옷이 됐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때만 빼주니까 어떤 사람은 세탁소 갔다 오면 옷만 다림줄만 대고 오는 느낌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드라이클리닝 옷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앞으로는 이제 여름철 되면은 물 세탁할 일이 참 많아요. 거의 90%가 물 세탁을 해야 돼요. 물 세탁을 하면서 보건 강우제를 넣어서 세탁을 하면은 옷의 선명도가 다 살아나고 일단 가게 안에 전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옷이 깨끗해지니까. 세제만 사용하지 마시고 산화표비제를 같이 사용을 하세요.